참 이상한 관치금융이라. 주담대 당장 줄여라. 이게 여러분 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융당국, 금융위원회가 금융당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갑자기 7월에 하려고 하다가 9월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이러면 주택담보대출이 그동안 계속 늘었는데 이게 스트레스 DSR을 9월로 2달 연기하면 더 많이 늘겠구나. 주택담보대출을 마지막 끝판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든 나는 집을 사야겠다. 이런 욕구가 커지게 만들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거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부행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부행장들. 그런 다음에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이준수 부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7개 국내은행 부행장에게 과열 분위기에 편성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고. 저는 이게 관치금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다 만들어진 예고된 정책을 어느 날 느닷없이 2달을 미루었습니다. 그래놓고 자칫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값에 자극을 줄 모양새가 되니까 은행장들을 불러서 엄포를 놓은 거예요. 엄포를.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제가 봐서는 그래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주현 위원장이 이번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금융에 대해서는요. 지금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말입니다. 예, 금융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정책은 불확실하면요. 그 정책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무시해버리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현장을 봤더니 스트레스 DSR 9월로 연장했습니다. 9월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 DSR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내가 그냥 받을 때 일반 대출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 일반 대출의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이게 내 연봉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40%까지만 원리금, 원금과 이자 내는데 써라. 더 이상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예요. 이런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디에? 주택담보대출에도 도입하고요. 신용대출에도 도입을 하고요.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에만 도입을 해서 지금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가상금리가 실질 최고 높은 가격에서 최고 낮은 것까지를 가중평균해 봤더니 1.5%를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2단계에서는 1.5% 중에 50%인 0.75%를 가상금리로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장이 된 거예요. 7월에 해야 되는데 9월로.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2023년 692조 4천억 원이 5대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보면 708조 6천억 원, 6개월 사이에 16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가 많이 늘었느냐.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2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결국은 집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집 산다. 552조 2천억 원. 신용대출은 줄었습니다. 3조 7천억 원이 줄었고요. 기타 대출도 2조 4천억이 다 줄었어요. 주택담보대출만 유일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는다는 것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었다는 거. 이렇게 말입니다. 넣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2달 동안 또다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더 많아진다. 그렇게 되니까 17개 부행장들이 금감원의 경고니까 무섭잖아요. 관치가 진짜 무섭거든요. 무서우니까 금리를 다 올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지금 보시면 7월 1일, 7월 2일부터 금리가 다 올라갔습니다. 국민은행은 하단이 3.13%에서 상단이 4.53%까지 0.13%포인트를 올렸고요. 하나은행은 3.33%에서 3.73%까지 0.15%포인트 올렸습니다. 뭐 올린다고 해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음먹은 집을 구매하겠다는 생각은요. 주택담보대출이 0.15%포인트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주택대출을 안 받는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으면 일반적으로 다 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2달 정도 미루는 바람에 집값에 큰 자극이 되면 또 하나의 정책 실패 사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또 한 번의 정책 실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6월 24일 날 현재 말입니다. 0.18%까지 올라가니까 상승폭을 피우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좀 더 여유 있게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지금 2달 미뤘다는 거. 이게 충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거예요. 정부도. 다급하니까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이렇게 과열 분위기에 편성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라 이렇게 주문했다. 이거는 뭐 주문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협박입니다. 협박. 주택담보대출 많이 해주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 지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자기들이 정책을 잘못 펴놓고 그것을 은행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듯한 모습 참 안타깝네요. 결국 말입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결국 시장의 불안감을 더 조장을 할 겁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불안감이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정책이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확실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설프게 불확실하게 되면 시장의 위기는 더 커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가 그런 위기가 더 커지는 상태가 돼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고요.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발 정책을 좀 일관성 있게 이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몇 번 사전에 점검한 다음에 정책을 펴면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래성을 쌓은 것처럼 불안한 정책들이 저는 나온다는 자체가 시장에는 더 큰 위협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오늘 해봅니다. 아마 집값에 대한 자극 충분히 올 수 있을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한번 자극이 되기 시작하면 왕창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 저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